같은 질문을 챗GPT에게 했는데 어떤 날은 정말 놀랄 만큼 훌륭한 답변이 나오고 또 어떤 날은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챗GPT는 믿을 수 없는 AI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상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챗GPT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문장을 만들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만들려고 하지만 항상 사실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용자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식당을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된 식당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 검색해보니 이미 몇 년 전에 폐업한 곳이었습니다. AI는 오래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한 직원이 챗GPT가 작성한 통계를 그대로 발표 자료에 넣었습니다. 발표 직전에 다시 확인해보니 숫자가 실제 자료와 달랐습니다. 다행히 미리 확인해서 수정했지만 검토하지 않았다면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AI가 위험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AI를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답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초안으로 활용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법률, 세금, 투자처럼 중요한 분야에서는 AI의 답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글의 초안을 만들고 회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장을 다듬는 작업에서는 AI가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답이 맞는지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 익히면 누구나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제 예시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I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 답변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AI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답변을 시작점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챗GPT가 추천한 일정이 정말 좋은 것 같아도 바로 예약하지는 않습니다. 숙소는 실제 후기를 확인하고 식당은 최근 영업 여부를 검색해보고 이동 시간도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확인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챗GPT가 시장 규모나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기보다 자료의 출처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회사에서는 직원이 AI가 작성한 보고서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제출했다가 회의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료의 출처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자료를 찾아 수정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직원은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 통계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보고서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졌고 발표도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AI를 사용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AI의 성능이 아니라 사용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또 하나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너무 짧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만 입력하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추천받고 싶은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알려주어야 더 현실적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면 답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AI를 사용할 때 처음에는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질문만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반복하는 것보다 조건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실제 사례를 넣어 주세요. 표로 정리해 주세요. 60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처럼 원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줄수록 결과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AI는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대화를 이어가며 결과를 완성하는 도구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AI 활용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AI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질문을 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항상 일정한 품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이 방법을 익히면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제 활용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AI에게 한 번만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을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AI의 미래에 대해 글을 써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난한 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60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해 주세요. 실제 사례를 추가해 주세요. 마지막에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이처럼 조금씩 요청을 추가하면 처음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글이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대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원고를 기대하기보다 전체 구성을 만든 뒤 도입부를 더 흥미롭게 바꾸고 실제 사례를 넣고 시청자가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흐름을 다듬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내용을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말투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신의 표현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I는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초안을 만들어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콘텐츠 제작자는 AI가 만든 원고를 그대로 올렸다가 댓글에서 오류를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게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최신 정보와 표현을 직접 수정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렸지만 콘텐츠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AI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아쉬운 방법입니다. AI는 초안 작성, 아이디어 정리, 제목 추천, 문장 다듬기처럼 반복적인 작업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활용하고 마지막은 사람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답변을 마치면 바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답변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이 질문 하나만 추가해도 답변의 품질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시대에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AI를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챗GPT가 왜 틀린 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완벽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하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같은 챗GPT를 사용해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2~3시간씩 시간을 절약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다시 수정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AI의 성능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AI는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것입니다.
글쓰기뿐 아니라 영상 제작, 음성 생성, 번역, 업무 자동화까지 다양한 일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마지막 판단은 사람의 몫입니다. AI가 알려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AI의 첫 번째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셋째,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자료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 습관만 익혀도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AI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누구나 AI를 자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도 조금씩 바꿔보고 AI에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고 스스로 답을 검토하는 연습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AI를 훨씬 자유롭게 활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는 앞으로도 챗GPT는 물론 제머나이, 클로드, 이머지FX, AI 영상 제작, 업무 자동화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챗GPT와 제머나이, 클로드는 왜 서로 다른 답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AI를 선택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직접 비교하면서 각각의 장점과 활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하시면 AI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